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대를 좀 이제 10년 뒤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딱 이해를 했으면 이번 시간에 나오는 이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민족 분열 통치라는 이 의미와 그리고 이 다양한 민족운동, 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3.1 운동과 임시정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3.1 운동에 이제서 배운 게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3.1 운동에서 나왔던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포괄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민족 분열 통치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민족 운동에 뭐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운동 같은 게 있겠죠. 사회운동, 그리고 이제 뭐 독립운동, 다 독립운동이지만 이제 뭐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민족 분열 통치라는 의미가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활동 주제를 보게 되면 문화통치의 본질,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이 뭐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열 통치는 192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이 바로 이거였죠. 3.1 운동의 계획이었다. 3.1 운동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일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민족적인 운동이었잖아요.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민족적인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분열시켜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 총독이 이제 당시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3.1 운동 직후에, 그때 이제 사이토 총독의 문서를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이 첫 번째 파트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무 어느 쪽이라도 임용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과 연결시키면 총독은 원래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경찰 제도를 개정한다. 이제 헌병에서 이제 헌병을 빼버리고 경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병을 하지 않는다 되겠죠, 그죠? 헌병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복제를 개정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제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폐지한다 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뭐 말은 좋아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말이 나오죠. 일본인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한다 라는 거. 바란다예요. 바란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냥 취급을 하기는 해줄게. 이 말의 뜻은 이제 일본인처럼 우리 민족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일본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일본처럼 우리도 개화시켜 주겠다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화는 누가 시켜주는 겁니까? 바로 일본이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타율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통치의 본질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학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본질이 뭐냐? 1번, 경찰력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결국 감시와 탄압을 강화한다는 거. 결론적으로 3.1 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을 더 이상은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지만 문관 출신의 총독은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임명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를 이제 융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뭡니까 이거? 언론 해요. 신문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중앙일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언론이 있긴 하지만 검열을 해요. 사전에 검사를 하죠. 그래서 신문을 딱 내면 기사를 먼저 이제 봅니다. 총독부가 봐서 이건 좀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거는 없애. 이러면 밑에 그림처럼 이제 이거를 삭제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맛에, 총독부의 입맛에 만든 이런 것만 이제 내보내는 거지요. 다음,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교의 수는 늘었습니다만은 한국인의 취학률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기회가 여전히 적었지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뭘 하냐? 바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만든 사람들을 좀 더 이제 많이 키워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바로 친일 여론과 그리고 친일 단체를 조직하고 지원했다. 결론적으로 이게 되겠죠. 바로 친일파 양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화 통치의 의미는 바로 민족을 이간질하는 통치였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을 때 1910년대 혹시 경제정책 이해하고 있나요? 1910년대에는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었죠.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 근대 소유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발달된 회사가 있죠. 이름은 뭐죠? 학생 여러분? 동양석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 발달되었다. 동척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2학기 때 세계사를 배우면 2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1차 대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도시거든요. 그래서 도시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이제 이 이런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식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자국의 식량 부족이 나타나게 되자 좀 더 이제 쌀이라든가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기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타격을 입었다. 이런 부분까지 학습 활동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 3인 기획과 일제의 문학 통치까지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요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학습 활동을 좀 더 심화시켜서 수업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만납시다.